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원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가 2021년도 7월 12일에 군산대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부분에서 다중응답에 대한 이론과 실습에 관련한 내용 중에 일부를 동영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응답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중응답, 그러니까 복수응답입니다. 한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응답할 경우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응답하라는 겁니다. 여러 개를 응답하라. 이것을 우리는 다중응답이라고 하는데요. 다중응답일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예시부터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중응답하고 순위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처럼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해라. 다시 뭐라고요? 1순위, 2순위라고 나온다면 1순위를 만약 4번 선택했으면 4번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2순위면 그대로 해당되는 8번은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과처럼 1순위, 2순위를 선택한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과 2순위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순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있어요. 모두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선택하는 경우. 근데 얘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뭐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현재 5-1번부터 5-1번인데 총 9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9개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얘를 총 9개의 컬럼을 생성을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얘를 다중응답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 응답이라면 하나만 선택하세요 라고 된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Q 5_1로 넣으면 되죠. 5_1로만 하나만 넣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다중응답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1부터 9까지라고 합니다. 1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컬럼을 총 9개를 만듭니다. 총 뭐라고? 총 9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총 9개로 오른쪽으로 해서 총 9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총 9개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우선은 얘를 만약에 1번하고 3번을 선택했다. 다시 1번하고 3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선택하면 1, 나머지는 0으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1, 0, 1, 그 다음에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1, 비선택이면 0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택하면 1번이니까요. 그리고 2번 문항, 3번 문항. 3번 문항에 선택을 했으니까 1이라고 넣는 거죠. 선택을 했으니까 1이라고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실제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하고 3번을 응답했다면 1, 0, 3, 4번, 5번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5번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에 어떻게 된다고요? 1, 3, 5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름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할 거냐, 이렇게 입력할 거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랑 섞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섞으시면 안 돼요. 0, 1로 넣을 거냐, 아니면 0 해당하는 번호를 넣을 거냐. 그거는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정을 해주시는데 보통은 비선택이면 0, 선택이면 1이라고 구성을 합니다. 1이라고 구성합니다. 또 다른 방법, 마지막 방법은 그냥 1번, 3번, 5번 이렇게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얘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번, 3번, 5번. 5번이다. 얘는
범주가 되는 거죠. 해당되는 범주. 예를 들어서 1번하고 9번을 선택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1과 9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분석은 똑같이 나와요. SPSS에서는 분석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엑셀이나 다른 텍에서는 좀 처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얘는 다중응답에서 범주가 되죠. 해당되는 범위가 되는 거죠. 범위. 근데 얘는 이분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형. 0과 1로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요. 0과 1로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해당하는 부분을 이분형이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범주가 되어 있는 거죠. 해당되는 범위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과 9번, 만약에 9번과 1번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분석은 가능합니다. SPSS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SPSS 충분하게 이런 기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다면 범위로 할 거냐, 이분형으로 할 거냐. 이분형은 0과 1로만 구성된 거고, 해당되는 범위라는 것은, 범주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보기가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숫자를 몇 개를 입력했느냐, 거기에 맞춰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모두 선택해달라. 다시 얘를 모두 선택해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이잖아요. 6번이기 때문에 Q6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넣습니다. 10번까지 변수를 만든 다음에 선택하면 1, 다시 선택하면 1, 비선택이면 0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얘를 이분형이라고 하죠. 이분형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0,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선택한 번호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3번이겠군요. 3번, 그 다음 5번, 6번, 7번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상관없이 그냥 선택한 게 1번, 3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7번까지인가요? 네, 7번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첫 번째 이 방법은 이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자료는 범주형이라고 한다. 얘는 뭐라고요? 범주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중응답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에서는. 자, 건강을 위하는 습관이라고 나오는데요. 얘는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코드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주어진 코드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코드북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8번, 9번, 10번, 11번이 안 한다, 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고 안 한다, 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0은 안 한다, 1은 한다. 그러니까는 이분형으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이분형으로. 특히 한다. 즉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현재 하는 사람, 좀 yes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1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no를 0으로 입력을 했는데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겠다. 그러면 0이 기준이 되는 거죠. 0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를 1, 한다를 2라고 가정을 하고 한다, 즉 yes를 선택한 사람들의 빈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 2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2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2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문지는 여기 있는 설문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8부터 11까지는 어떻게 설문 문제가 구성될 수 있는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면 좀 올려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8번부터 11번입니다. 8번부터 11번인데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 조금 그렇다. 해당되는 메모장에서 진행할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8번 Q 8번 질문이죠. Q 8 귀하께서는 천천히요. 귀하께서는 지속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0 아니다 1 그렇다.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은 Q
8번을 놓고 현재 귀하께서 건강을 위하는 행위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라고 놓고 1번 약품 섭취, 그 다음에 2번 숙면, 3번 취미생활, 4번 건강검진. 이렇게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면 8-1번부터 8-4번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선택하면 1, 비선택이면 0으로 변환을 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번호 그대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번호 그대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이럴 경우는 1과 4를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범주형이 되는 거죠. 범주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를 우리는 다중응답이라고 한다. 네, 다중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좀 살펴보죠. 자, 문제 8번입니다. 8부터 10일까지 건강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다. 8번부터 11번까지 빈도가 가장 높은 행위와 세 번째 높은 행위를 다중응답 분석을 해서 분석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부분이 선택한 거죠. 행위이기 때문에 yes, no 중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행위 자체가 1로 입력이 된 거죠. yes이기 때문에 1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yes가 2라고 입력되어 있으면 2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yes가 0이고 no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 즉 yes를 응답하겠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중응답에서 이렇게 범주형을 넣을 때는 숫자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해당되는 범위를 그대로 최대값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긴 최대는 4까지 들어가겠죠. 최대 4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거와 세 번째로 응답한 게 무엇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이름. 그래서 8번으로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해당되는 요거를 저는 그냥 8번으로 할게요. 해당 부분 8번이니까 그냥 8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그냥 8번 다중응답이라고 놓고 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까먹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고 가십시오. 자, 분석을 시작합니다. 다중응답 분석인데요. 근데 실제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갈게요. 마우스 우클릭 지우기, 요거 선택 딜리트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왜 이거 8번으로 할까? 8번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거 같네요. 8번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잘못했네요. 자, 변수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중응답 분석인데요. 분석에서 분석을 먼저 누르십시오. 분석을 누르면 다중반응이라고 나타납니다. 다중반응. 그래서 변수군의 정의,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해당하는 부분이 8번부터 11번까지 8번부터 드래그는 얘가 안 될 거예요. 드래그는 안 되시고요. Shift를 누르시면 선택이 되죠. 8번부터 11번. 근데 현재 제가 원하는 거는 yes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원하는 건 현재 yes를 원합니다. yes가 현재 1로 되어 있으니까 2분형이면서 빈도, 내가 분석하고 싶은 것은 1이니까 1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멀티라고 놓고 이렇게 넣을게요. 네, 멀티 헬스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멀티 다중이니까요. 닫기를 누르시면 다시 한번 분석에서
다중 반응이라고 넣으시면 이제 빈도 분석을 할 거냐, 교차 분석을 할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빈도 분석을 할 거냐, 교차 분석을 할 거냐. 그래서 빈도 분석을 누릅니다. 빈도 분석에서 멀티 헬스를 넣게 되면, 다시 한번 멀티 헬스를 넣게 되면은 얘를 빈도 분석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빈도 분석인데요. 약품 서치, 숙면, 취미생활, 건강검진이 되는 건데요. 다시요. 약품 서치, 숙면, 취미생활, 건강검진이 되는 건데 얘는 각각 분석을 한다고, 각각의 빈도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각각의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것을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품 서치는 현재 134, 숙면은 254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은 거는 숙면,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거는 건강검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Q9, Q9 숙면, Q11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요건 변수명은 다시요. 숙면, 건강검진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숙면이 아닌 Q9, 그 다음에 얘는 Q11이라고 명확하게 쓰시고요. 빈도수를 적어주시고 응답 퍼센트, 요게 응답 퍼센트가 됩니다. 응답 퍼센트. 그다음 케이스 퍼센트인데 응답 퍼센트하고 케이스 퍼센트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 퍼센트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응답자 전체는 300명입니다만은, 다시요. 300명입니다만은 해당하는 부분이 얘는 다중응답이기 때문에 현재 468건이 되는 거죠. 얘는 468명이 아니라 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68건을 기준으로 다시 486건을 가지고 퍼센트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케이스라는 것은 300으로 다시 나눈 겁니다. 30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얘가 100보다는 크게 나오겠죠. 100보다는 크게 나옵니다. 얘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 얘는 응답 건수로 나누는 거고 자, 해당 결과치가 크게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응답 건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해당되는 응답자 수를 계산할 거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해당되는 468건을 대상으로 한 거고 얘는 300명 중에, 근데 얘는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100%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부터 다시 나열을 하고 빈도수만 표현합니다. 그게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다중응답 분석이란다. 다시 예를 뭐라 한다고요? 다중응답 분석이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범주형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0, 이렇게 여섯 번째 1 이렇게 입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쭉 입력이 된 거죠. 이렇게 쭉 입력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입력되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입력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컷만 놓고 이렇게 입력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SPSS를 통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 파일로 만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인데요. 제가 우선 변수 보기에서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Q8, 그 다음에 Q9, Q10, 그 다음에 Q11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는 게 다시 한번요. 1, 0, 1, 0으로 입력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1번하고 4번을 선택했다. 다시 1번하고 4번을 선택했다. 다른 사람은 3번, 2번, 순서와 상관없이 1번, 4번 이렇게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입력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현재 1번이 2개가 있는 거고요. 4번이 2개가 있는 거고 2번이 2개 있고 3번이 2개 있는데 각각 2개라서 좀 그렇고 조금 더 넣어보죠. 1번, 이번에는
1번 한 번 더 넣겠습니다. 1번을 하나씩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1번이 총 4개가 되는 거죠. 1번 총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도 한번 넣어볼까요? 4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4도 3개가 됩니다. 자, 분석을 해보죠. 얘는 범주형이 되는 거죠. 현재 얘는 범주형이 되는 거죠. 0을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0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분석에서 이제 다중응답을 묻습니다. 분석에서 다중응답. 자, 8번부터 11번까지. 8번부터 11번까지 넣고, 얘는 범주형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다시 1번부터 보기가 4번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름은 그냥 다중응답이라고 넣겠습니다. 한글로 넣으셔도 되긴 돼요. 반드시 추가를 누르시고, 추가 넣고 닫기를 누르셔야지만 다음 분석에서, 자, 분석에서 다중반응이라고 있습니다. 분석에서 다중반응. 그래서 이번에는 빈도 분석이라고 놓고 다중반응을 넣은 상황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해당하는 부분이 1이 4개고, 그렇죠? 4가 3이고 해당되는 개수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범주형이라고 한다. 얘는 뭐라 한다? 우리는 범주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0과 1로만 입력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범주형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가 반드시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1과 2로 입력이 되어 있다. 다시 yes가 1이고 no가 2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가 yes의 건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2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no의 건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2라고, 해당 부분을 2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1과 2로 구성되어 있다면, 분석에서 다중반응 변수군에서 여기서 뭘 하시라고요? 만약에 no를 선택하고 싶은데 no가 2라면, no가 2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no를 선택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부분 2분형으로 놓고 빈도값을 2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분형 결과치에 대해서 요게처럼 해당된 변수명과 케이스 %까지 구하실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2분형까지는 여기까지 되신 것 같습니다.